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의 가평에 있는 천정궁에 와서 금품을 받아갔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천정궁에 방문한 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경찰은 그걸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철저하게 비밀리에 마치 007 작전하듯이 정치인들을 천정궁으로 출입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입시켰을까요? 화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한 출입 기록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찰은 만남이 암시된 그 시기와 천정궁 출입 기록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철통 보안으로 정치인들을 천정궁에 출입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차로 이 입구에서 정치인들을 태웠고, 그러니까 저렇게 문을 들어갈 때 따로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곳곳에 요즘 CCTV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CCTV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천정궁에 방문했을 때는 CCTV도 잠깐 꺼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라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가 맞다면요. 실제로 누가 이 통일교에 관련해서 출입을 했는지 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오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의전 차원에서도 산 밑까지 내려와서 본인의 차로 직접 이런 정재계 인사들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출입 기록만 남아있고 실제로 드나든 다른 인사들의 명단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 그러니까 출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금품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이 일단 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 일대에 메모나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를 올라간 내용부터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어떤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 인물부터 좀 수사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경찰 수사가 됐든 특검 수사가 됐든 밝혀내야 할 내용이 이렇게나 많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틀 전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격 수용 입장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안을 받을 것처럼 뭐 예상도 되기도 했었는데 정작 논의에 들어가니까 다른 주장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연 전술을 펼 거로 보입니다. 받는 척, 안 받는. 그게 더 여론전에 유리하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군불 뗄 것 같아요. 뭐 수사 범위를 확대하자. 저는 전격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투쟁에 가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 안을 확정해버리면 어쨌든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 전에 개입을 해서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물타기도 할 수 있고 뭐 정안되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처럼 뭉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섰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조선일보를 보면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조홍천 저희 신통방통에도 출연하는 조홍천 전 의원의 얘기는 이거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이런 주장도 하고 나왔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 하자면서 민중기 편파 수사는 빼고 지금 갑자기 신천지를 넣자는 민주당. 자, 신천지는 왜 들어갔을까? 어떤 의도일까? 왜 갑자기 민중기 편파 수사 요건 빼자면서 통일교 특검 하는데 왜 갑자기 신천지가 등장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김정철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특검이 올해 안에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특검이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지금 이미 법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3자의 추천을 통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하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 뭐 수사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종의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특검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TV를 잠깐 꺼놨다고 하잖아요. 폐쇄. 네. 왜 꺼놨겠습니까? 그 꺼놓은 이유는 뭔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꺼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신속하게 수사가 돼야 되고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한 편파 수사 부분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추측컨대 민중기 특검에 분명히 민주당이나 정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개인의 부분이 제 추측이십니다만. 추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통일교와의 정권과의 또는 정치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김정철 최고께서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를 하다 보면 민주당의 개입 가능성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 수사 논란은 지금 빼자고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갑자기 신천지 의혹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지금 보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에 집어넣자고 말하는 건 네. 우리 다른 일반적인 사건을 비유하면 어떤 검찰이 우리가 특검이라는 거는 어떤 권력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것이 뭐 대통령이 됐건 뭐 아니면 핵심 실세가 됐건 그런데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사건으로 치면 검찰이 제대로 안 했으니까 편파적으로 했으니까 특검을 하다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인 건데 그런데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특검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떤 검찰의 특정 검찰이나 그 검사의 수사팀들에 대해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특검하자라고 한 거는 약간 좀 그간의 특검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신천지라는 거는 지금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종교와 정치의 결탁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신천지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게 신천지를 여차라는 게 뭐 크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허. 특히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하자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전례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윤용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을 다 얘기했다고 했고 그런데 수사는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만 수사가 진행됐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물론 이례적이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당연히 편파 수사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4개월도 넘게 전에 이미 수사 과정에서 이 민주당의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될 때까지 이른바 네. 뭉개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절대 맞지 않는 그런 특검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좀 중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가 조작 의혹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추천권이나 수사 범위 내용에서 민주당과 개혁신당, 국민의힘 개혁신당과는 좀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3자가 추천하자는 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합의를 본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제 다시 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추천을 하자 한 명씩 여기에서 이제 계속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동호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이냐 이건 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봅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 일단 약간 뭐 이렇게 합리성을
맞추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지금 왜냐면 제3자가 여야 하는 게 하나씩 맞다고 하자는 봅니다. 그 왜냐하면 추천권. 이것은 정치권 어디든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또한 그렇습니다. 네. 뭐 한두 명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뭔가 또 실드 치는 느낌을 주게 되면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의혹을 좀 더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이것을 뭐 각 당이 추천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종교 분리 원칙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 범위들이 나서가지고 수많은 정당들의 로비를 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서 청탁을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벌백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여야 가림 없이 저는 객관적으로 이 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